안녕하세요. 히야 유튜브입니다. 오늘부터 시뿔뿔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뿔뿔의 특징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도로 나가기 전에 우리 시뿔뿔 이 강좌를 들으시려면 전제 조건이 이전에 제가 강좌 올려놨던 시를 학습했다는 기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용된 어떤 조건문, 반복문, 배열, 함수 이런 특징들을 구조체까지 안다는 전제하에서 C++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C를 학습한 상태에서 이 강좌를 들으셔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보면 C++ 프로그래밍이란 특징을 보면은요. 이 C++은 1980년대 벨 연구소에서 비안 스트로스트롭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이전의 시뮬러 67이라는 언어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기존에 있는 C를 확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뮬러 67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거의 아이디어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C 언어를 확장한 거다. 그래서 이런 C의 대중성과 이식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거의 어디서나 동작 가능합니다. 특징들을 보면 다중상속, 엄격한 타입 검사, 동적 메모리 관리, 템플릿, 다형성, 그 다음에 오버로딩, 예외 처리 등과 같은 이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C 뿔뿔이라는 것은 C 언어에다가 그죠? 기존의 C 언어를 그대로 다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다가 객체 지향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개념들이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한번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C 언어의 클래스 개념을 추가해서 이제 객체 지향력 추가해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제 객체 지향 언어 중 하나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의 개발에 필요한 이런 병행성, 연속성, 쓰레기 수집은 그 영어로 가비지 컬렉션이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쓰레기 수집, 가비지 컬렉션을 지원을 합니다. 이런 특징 참고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사용할 컴파일러는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통합 개발 환경을 사용할 거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우리 C에서 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꼭 이 버전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지금 사용하는 이 C++은 2008, 2013 버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에디터 코드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느 언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우리 C++에서는 영문자의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래서 변수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함수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제 변수명 요 소문자 A하고 대문자 A 서로 다른 이름입니다. 대소문자 구별하고요. 공백 부분은 공백키 또는 탭키 누를 수 있고요. 행의 마지막과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행은 엔터키를 눌러서 개행하면 됩니다. 그거를 보통 실행키 엔터키라고 부르네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과 가로의 차이점에 유의해서 입력하고요.
이때 이제 소갈로, 중간갈로, 대갈로, 그죠? 각각 차이점 이해하시고 이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초보자가 많이 오르내는 중에 하나, 키보드 오르내는 중에 하나가 숫자로 된 0, 제로하고 영문자의 O 많이 헷갈립니다. 특히 또 숫자 1하고 영문자 L, 소문자 L도 많이 그 오타를 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주의를 하시고 우리 C++의 소스 코드의 파일명은 확장자가 .cpp입니다. 우리 C 언어 같은 경우는 .c라고 안 했습니까? 자, 그런데 cpp, 그죠? cpp, C++의 확장자는 .cpp. 그래서 파일명 .cpp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는데 이 네임스페이스와 std 한번 보면 std는 스탠다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C++를 할 때 일단 네임스페이스 한번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네임스페이스라는 것은 여러 명의 프로그램 개발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각 프로그래머들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서 전체 프로젝트에서 이름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에서는 네임스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즉 이름이 속한 공간을 명시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그죠?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 명이 그럼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를 개발을 했고 B라는 사람도 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수행을 했다고요. 물론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이름은 이제 그렇게 함수 이름은 똑같이 준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합쳤다고 가정을 하면 이때 이제 sum이라는 이름이 A의 sum이가 B의 sum이가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는 겁니다. 그거를 구별하는 게 네임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래밍 1이 개발한 그죠? 네임스페이스 콜론 그죠? 예를 들어 sum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 1이 이제 이 사람 거라 합시다. A 사람 호출한다. 또는 프로그램 2가 개발한 콜론의 sum 하면 B 거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함수명 앞에 함수 자신의 소속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제 프로그램 PROG1과 PROG2가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각각 사용 개발자가 프로그램 이름을 개발하는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서로 이제 충돌이 안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의 이제 네임스페이스라는 이름 공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std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std라는 것은 보통 이제 표준 C++에서 사용되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정의할 때의 보통 이름 공간이 std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Cout 같은 경우는요. 우리 C에서 print F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우리 C++에서는 Cout에 해당되는 겁니다. 출력문이 요거예요. Cout이라는 이 출력문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그 정의에서 사용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Cout이라는 것은 C++에서 화면에 출력하는 표준 출력 스트림 객체고요. C++를 모든 표준 라이브러리는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std라는 것은 참고로 2003년 ANSI C++ 표준에서 정한 이런 표준 이름 공간으로서 모든 C++ 표준 라이브러리는 std라는 이름 공간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그죠? 어떤 응용 프로그램도 그죠?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에 선언된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아까 네임스페이스 std 콜론 2개 이런 접두어를 반드시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std 콜론 2개 cout 하면은 프린트 한다 소리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스트림 삽입 연산자입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값을 그죠? 출력 스트림의 값을 복사해라, 삽입해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출력, 그죠? 스트림에 삽입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네임스페이스 std는 접두어로서 cout의 네임스페이스가 std라는 거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습니다. 출력하는 겁니다. 자, 좀 낯설 수 있겠죠. 그죠? 프린트 F 쓰다가 이제 cout 쓰니까 처음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 샵 include, 자, IO 스트림. 우리 좀 .h 안 붙입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I, input, output, stream 이라고 정의하고요. 이때 이제 이 include는 뭡니까? IO 스트림에 관련 헤드 파일을 include 불러들여라 소리죠. 이때 이 IO 스트림에 정의된 함수가 cout이라는 게 있어요. 출력해라. 그죠? 그래서 보통 요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우리가 메인을 인트형으로 했고요. 인트형이니까 반드시 리턴문이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형값은 무의미한 값입니다. 함수의 데이터형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하고 화면 출력할 때 이제 cout을 쓰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 사용해야 돼요. std 콜론 2개 cout 하고요. 스트림 삽입 연산자름을 하고 뒤에 있는 데이터 값을 출력 스트림에 그죠? 프린트 화면에 쭉 뿌려주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이죠. 환영합니다. C++ 하고 엔터. 역/n이 엔터 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std namespace 콜론 2개 cout 출력합니다. 뒤에 있는 문자열을. 그죠? C++ 프로그래밍 시작 한 칸 엔터. 역/n은 우리 이전에 C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가만 보니까 출력할 때마다 또는 그죠? 어떤 다른 함수 나중에 하겠지만 입력할 때 cin입니다. 입력할 때는 이런 함수들이 IO 스트림에 정의되어 있거든요. 이 사용할 때마다 이 접두어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마다 이런 std 접두어를 그죠? 코딩 시에 붙이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using 지시어를 사용하면 std 콜론 2개 접두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using namespace std 세미콜론 하게 되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겠다 하고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이겁니다. 자, 보면 샵 include 똑같고요. 메인 이전에 using namespace std라고 선언하면 std namespace를 사용하겠다고만 선언해주면 메인 안에 그죠? 이런 접두어를 생략을 하셔도 돼요. 생략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하면 되겠죠. 그죠? 자, 뭐 간단하게 이제 한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하는 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한번 생성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 그 다음에 세 번째 윈도우 데스크탑 마법사 선택하시고요. 다음 프로젝트 이름, 위치 여러분 정하십시오. 전 디폴트로 할게요. 그죠? 만들기 클릭해서 윈도우 데스크탑 마법사에서 빔 프로젝트를 추가하십시오. 콘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확인.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10 pp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파일 오른쪽 버튼 클릭 추가 새 항목 하시고 파일명은 cpp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 이름 정하시고요. 확장자는 .cpp 해서 추가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편집 창 여시고요. 또는 방금 했던 걸 프로젝트의 새 항목 해도 되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력 간단하게 해보면 싹 include iostream 자 하고요. 이제 우리 메인은 인티형입니다. 닫고 해서 이제 메인이 인티형이니까 0을 일단 리턴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 보시면 한번 에러 날 겁니다. 그냥 시험만 사용해 볼게요. 자, 한간 엔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실행해 볼게요. 에러 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죠? 그 선언되지 않는 식비율자 해가지고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 Cout이 들어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그죠?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Cout을 사용할 때마다, 그죠?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계속 붙이기가 굉장히 번거롭다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using 문장을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using namespace std를 사용하겠다고 한 번만 선언하시면 다음부터 이 시합뿐만 아니라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때 네임스페이스를 안 넣으셔도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그죠? 이번 시간까지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